안녕하세요. ESG 기업의 지원을 위한 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정보과학 2조입니다. 제목에서 ESG 기업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ESG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ESG는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al, 사회를 뜻하는 social,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를 일컫는 약어로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허브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허브에 관해 알려면 먼저 데이터 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을 모아두는 댐을 아시나요? 데이터 댐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댐은 강물을 모아두는 것처럼 공공과 민간이 생산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 표준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수요처로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제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데이터 허브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 댐과 데이터 허브는 왜 필요한 걸까요? 데이터 댐과 데이터 허브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수집하고 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촉진해서 의사결정을 보조합니다. 또 하나로 합쳐진 데이터를 관리해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서 기업의 해안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 사례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적인 포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을 시각화해서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해안 포털이 있습니다. 이 포털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보면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별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환경 비즈니스와 관련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볼까요? 환경 데이터 마켓에서는 16개의 공공기관, 대학, 기업들이 환경 데이터 댐을 구축해서 환경 분야의 데이터의 유통 거래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서비스 중에서는 수돗물 급습 과정별로 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내 손안의 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정보이기보다는 이미지, 그래픽 중심입니다. 기업의 사업 방향 설정의 근거로 쓰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분야의 데이터 허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후와 환경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현상은 사람들의 소비 형태와 패턴을 바꾸어 나갑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큰 이슈 중 하나인 코로나19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소독용품, 배달용기 등 폐기물이 증가하고 각자 개인별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은 덕에 대기오염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등장하면 이어서 다양한 환경 관련 현상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 요소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집니다. 이는 전체 기업 생태계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ESG의 촉진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현재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흩어져 있습니다. 시각화 중심의 서비스인 이미지와 그래픽, 인포그래픽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이용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정보의 전문화된 가공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 허브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 데이터 허브의 보완책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료 중심이 아닌 정보를 중심으로 단지 자료의 제공을 넘어서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에는 사용자가 제시한 키워드와 연관된 데이터의 묶음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의 상이한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제공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정보를 단순히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닌 예상치 못한 관계들을 허브 측에서 먼저 제시하여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기업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제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회귀 분석과 인자 분석, 연관성 분석과 시간별 분석, 유전 연산과 군집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을 데이터 허브에 도입을 하였을 때 기업은 상이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 예상 효과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탐구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19와 소비, 환경 변화라는 세 가지 상이한 키워드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회귀 분석은 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뿌옇던 하늘이 코로나 이후에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따라서 코로나로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대기질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회귀 분석은 확진자 수와 유동인구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모두 유의 수준이 0.5 이하인 것으로 보아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검증이 된 상태이며 이때의 개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을 때 대중교통 총이용 금액과 총이용 건수는 모두 감소함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와 대기 오염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유의 수준을 0.5로 마찬가지로 설정하였지만 이 이상의 값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정밀하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었음과 동시에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으로 보아 가설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관찰한 결과와 데이터 값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다른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와 온라인 쇼핑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디지털 소비의 총 이용 금액과 총 이용 건수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회귀 분석, 즉 확진자 수와 에너지 사용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을 때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에너지 사용량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유동인구의 감소 효과를 물류 배송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 효과가 상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 간의 회귀 분석을 통해 어떠한 상관관계를 제시를 한다면 특정 현상의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있고 또한 이는 기업이 사업을 구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ESG 기업의 지원을 위한 환경 데이터 허브의 구축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텝 1. 하나로 된 환경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스텝 2. 심층적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텝 3. 공기관과 기업이 허브를 사용하도록 유입시키면 스텝 4. 네트워크 효과와 활발한 정보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정보의 공정한 제공 또한 가능해집니다.